자,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2차 방정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얘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얘기를 위주로 하는데요. 기본적인 거가 시험에 잘 나오느냐?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준이 높아져도요, 그 문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 하고요.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 시간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뭔가요? 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요게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2x-1은 0. 이거 1차 방정식이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럼 중학교 3학년으로 오니까 이제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풀어라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문자로 나타나는 이 값이 얼마냐? 도대체 이 x라고 하는 이 문자 자체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는 0이 되겠느냐? 그 x 값을 찾으라는 거죠.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문자가 얼마냐? 그걸 알아내는 작업이 바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 앞전에 뭘 배웠어요? 인수분해 배웠어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는 0 생각하지 말고요. 가로 두 개를 쓰겠습니다. 가로 두 개를 쓰게 되면, 자, 2x제곱이니까 한쪽은 2x, 한쪽은 x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이에요. 3. 소수 아닙니까? 1하고 3밖에 없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x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려면 이게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다 3을 써버리면 이게 원래 6x가 돼버리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부터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여기에다가 3을 쓰고 여기에다 1을 쓰고, 자, 요렇게 하면 2x, 요렇게 하면 3x인데 마이너스 x니까 큰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작은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할 때는 좀 요런 식의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뭐 원론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를 갖다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보다는 그냥 가로를 두 개를 쓰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숫자를 갖다 빨리빨리 기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뭘 쓸까? 그것만 조금 더 고민하면 이렇게 푸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곱하기 아닙니까? 곱하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곱하기 뭐 했는데 0 됐다. 그 둘 중에 하나 뭐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 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그럼 2x-3이 0이 되려면 2x만 남기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3 되고 x만 남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되지 않습니까? 자, 답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얘가 0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값이 0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값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풀 때 x는 얼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을 푸니까 x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럼 선생님 2차 방정식 풀면 무조건 값이 두 개예요? 원칙은 두 개가 맞습니다. 원칙은 두 개가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할 얘기고, 일단 이 안에서는 일단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막배기고요. 여러분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자, 그럼 옆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식을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딱 보니까 얘는 가로를 두 개 친다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 건데요, 선생님?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앞전에서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제곱이 3이다. 근데 나는 x제곱을 원하는 게 아니라 x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날리게 되면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를 씌운다면 3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죠. 요런 형태로만 고치면 나중에 제곱을 없애게 되면 가로만 이렇게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가로 안이 x 뭐 플러스 1이었다. 그럼 나는 x만 원하는 거니까 x만 남기게 되면 플러스 1을 갖다가 여기에다 보내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런 식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가로의 제곱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가로의 제곱. 바로 뭡니까?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지금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데 보세요. x제곱 앞에 기획수가 1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2를 갖다 끄집어낸 상태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한 다음에 x가 되죠. 그 다음에 그냥 가로로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 요렇게 써야만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이 동일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2를 갖다 끄집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는 가로 안이 x의 제곱 몇 x 돼 있으니까 요 가로 밖에다 제곱을 썼어요. 그러면 x제곱이니까 x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내가 요 가로 안에 메꿔야 되는 거는 다른 걸 볼 필요 있어요. 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x제곱에 x만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되고요. 2분의 3이잖아요. 자, 우리 잘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게 되면요. a의 제곱 판단에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그 앞에다가 2라고 하는 계수를 갖다 붙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 형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계수가 2였는데 이 앞에 있는 계수는 1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계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2분의 3 절반으로 줄이면 얼마입니까?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뭐예요? 2분의 3에다가 어떻게 절반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아닙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4분의 3만 딱 쓰시면 된다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곱을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요, 여러분 얘를 갖다가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몇 x 상수항. 근데 이 가로 안에 상수항이 없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얘를 제곱하니까 분모도 제곱하고 분자도 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다 쓴 이 가로의 제곱 앞에 2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를 갖다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동일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얘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분배해 보세요. 그러면 16하고 여기 2가 지워지니까 어떻게 8분의 9가 되지 않습니까? 8분의 9가 여기 있나요? 없어요. 8분의 9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럼 생겨난 걸 어떻게 해줘야 똑같아지겠어요? 그렇죠. 빼줘야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쓴 게 어디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전체를 갖다 계속 변형해 내려오는 거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써줘야 정리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이 했는지.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살짝 지워주고요. 자, 보세요. 나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로의 제곱만 남겨놓는 꼴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2배 x-4분의 3 이거 전체의 제곱이고요.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4라고 하는 건 8분의 얼마입니까? 4판에 32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분의 어떻게 돼요? 32하고 9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2배 x-4분의 3 한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고 자, 가로가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8분의 4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문제 갑니다.
나는 가로를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가 좀 걸림돌이죠? 그죠? 그럼 양변에 또 2분의 1을 곱합니다. 양변에 2분의 1을 갖다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여기 뭐만 남나요? x-4분의 3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16분의 31.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궁수로 갑니다. 제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x-4분의 3이에요. 제곱을 갖다 없애버렸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 16분의 루트 41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x-4분의 3입니까? 아니죠. x만 원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을 루트 오른쪽으로 보내지 말고 루트가 있고 왼쪽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유리수를 먼저 쓰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루트 41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루트 16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로 바꿀 수 있나요? 루트 16을 싹 줄이고 4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모가 같네요. 분모가 같으면 굳이 따로 쓸 필요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4로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쓴다면 중간에 이거 쫙 다 써주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 요 답을 갖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의 제곱 형태, 가로의 제곱 형태, 완전 제곱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면 완전 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쭉 풀어내야 되는데, 선생님, 인수분해하면 답이 너무나 간단히 나오는데 완전 제곱을 하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히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왜? 공식을 모르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공식이 유도가 됐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서술형 문제로 근해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칠판을 보면서 근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해 공식을 내가 유도를 할 건데 근해 공식은 지금 내가 이 앞전에서 이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한번 보죠. 여러분, 이식하고 이식을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하게 되면 A 값이 2가 되는 거고 B 값이 마이너스 3, C 값이 마이너스 4일 거예요.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2로 묶어냈죠. 그럼 뭘로 묶어내라는 거예요? A로 묶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고 B라고 하는 건데 A로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A분의 BX가 되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플러스 C는 0. 자, 똑같은 형태입니다. 헷갈리실 거 없어요. 분명히 A 대신 A, 2라고 하는 자리에다 A를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이 2분의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돼요? A분의 B로 바뀌었어요. 왜?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지금. 자, 마이너스 4, C 그대로 썼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A, 가로 한 다음에 제곱을 갖다 여기다 썼어요. 그럼 X 제곱인데 제곱이 나왔으니까 X만 쓰면 되고요.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만 쓰면 되고요. 2분의 3이 4분의 3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를 갖다 2배로 해주게 되면 숫자가 절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야 되면 상수항이 생겨요. 그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얘를 제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a의 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데 가로 앞에 뭐가 있어요?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여기가 x의 제곱 어쩌고 돼 있는 게 여기가 a가 됐으니까 얘를 분배하게 되면 a가 이렇게 하나 지워지겠죠. 그러면 4a분의 b제곱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생겨난 거 어떻게 했어요? 생겨난 거 마이너스 8분의 9 했잖아요. 마이너스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그렇죠. 4a분의 b제곱.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쓴 게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쓴 거랑 동일하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c 이 값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갈게요. 자, 선생님 궁극적으로 가로의 제곱만 남기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가로의 제곱이 있는 덩어리만 이쪽에다 남겨놓고요. 자, 나머지를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a분의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c인데 이거 분모가 4a가 있으니까 똑같이 맞춰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4a분의 4ac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4a를 주면 마이너스 c만 남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분모가 이게 같잖아요. 그럼 분모가 같으면 두 개로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분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a분의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자, 얘를 지우겠습니다. 얘를 갖다 지우고요. 어떻게 쓰라고요? 자,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4a분의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했어요. 자, 그 다음 없애는 거 보세요. 내가 이 가로의 제곱, 이 가로의 제곱인데 가로의 제곱 요 앞에 2 없애는 작업, a 없애는 작업이랑 똑같네요. 그럼 양면은 어떻게 합니까? a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얘가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x 플러스 2a분의 b 요것만 남죠. 자, 제곱이 살았었으니까 가로를 굳이 쓰지 맙시다. 자, x 플러스 2a분의 b는 자, 제곱이 날라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요. 4a에다가 a를 곱하게 되니까 루트 4a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거분에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그렇죠. 제곱이 없어졌으니까 루트를 씌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2a분의 b가 아니라 x 아닙니까? x. 그럼 플러스 2a분의 b를 갖다 여기에다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a의 제곱 이거 분해 어떻게 돼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루트 4a의 제곱 뭘로 빠져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a는 제곱이 있는데 4는 제곱이 없어요. 그러면 4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a 전체를 갖다 어떻게 제곱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루트가 씌워지고 루트가 씌워졌으면 제곱하고 루트는 안 되는 되잖아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뭐만 남아요? 2a만 남는 거예요. 선생님 분모가 2a 똑같네요. 그럼 뭐예요? 굳이 두 개 쓸 필요 없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쓸게요. 그럼 2a 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바로 내가 찾아내고자 하는 근의 공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가 찾고자 하는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잘 알면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2차 방정식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해볼까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 자, 지금 여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걸 풀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이 공식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찾아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만들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써보겠습니다. 는 2a. a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럼 x제곱 앞에 2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b. 자, b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인데 요게 마이너스 3이에요. 잘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바로 b입니다. b.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b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게 되면 그냥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 b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하게 되면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얼마인가요? a 자리 2죠. 2 곱하기 c 자리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9 마이너스에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4, 2, 8 8, 4 32 되는 거 맞습니까? 32에다 9 더하니까 얼마요? 41. 자, 그럼 선생님이 이 구한 값이
아까 내가 완전 제곱을 통해서 구한 값하고 동일한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뭐 앞으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건 그럼 뭐예요? 이게 완전 제곱을 고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요것만 머릿속에 숙지가 되면은 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는데 혹시 근의 공식을 갖다가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잠깐 좀 이쪽으로 잠깐 좀 와볼까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얘를 갖다가 근의 공식 안에다 넣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오나요? 나옵니다. 해볼까요? x는 자 2a분의 2a니까 얼마야? 2 곱하기 요거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b가 마이너스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a가 2예요. 2 곱하기 c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 자, 그럼 4분의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잘 보세요.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요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4, 2, 8, 8, 3, 24 24에다 1 더하면 얼마입니까? 25죠. 여러분, 루트 25가 얼마인가요? 루트 25가 5 아닙니까? 5. 그럼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쪽하고 이쪽이 둘 다 유리수입니다. 그럼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쪽은 유리수인데 이쪽은 무리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계산이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쪽도 유리수고 이쪽도 유리수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는 계산 한 번 더 해줘야죠. 어떻게? 4분의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5 요게 하나가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4분의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5 요것도 답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1 플러스 5 그럼 4분의 6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아닌가요?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맞아 떨어졌는지.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근의 공식 안에다 넣을 수 있네. 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그럼 근의 공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만 넣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모든 식은 근의 공식 하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선생님 강의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시험 문제라는 게 여러분한테 뭔가 되게 거창한 답을 갖다 요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기본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정확한 걸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 유도하는 거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